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금융기관의 책임자입니다. 해고한 직원들이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다며 매달 월급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전산망만 열면 그들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다는 사실을요. 자,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보 공개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상대의 거짓말을 밝히겠다는 정의로운 마음이었겠지만 그 선택은 수년간의 형사재판이라는 가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심과 2심 유죄, 그리고 대법원의 반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은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인천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 7명이 징계면직, 즉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즉각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금고 측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며 팽팽하게 맞섰죠.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해고된 직원들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더 강력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2019년 7월 직원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생계가 막막하니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를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이사장은 돈이 없어 굶어 죽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뻔뻔한 거짓말임을 법원에 꼭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사장은 결심합니다. 차장에게 해고 직원들의 계좌 잔고를 전부 뽑아서 우리 변호사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죠. 내부 전산을 통해 그들의 진짜 경제적 여유를 확인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차장은 마우스를 클릭해 직원 7명의 잔액 정보를 출력했습니다. 지잉 소리를 내며 팩스가 돌아가고 이 자료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달됐죠. 변호사도 처음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법원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신문기일은 내일인데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죠. 초조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호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증거 없이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금고에서 받은 이 자료를 바로 던질 것인가. 2019년 9월 4일 신문기일 직전입니다. 변호사는 계좌 정보가 담긴 소명 자료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종이는 승리의 열쇠가 아니라 이사장과 차장, 변호사 세 사람의 운명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대의 거짓을 밝히려던 카드가 도리어 자신들을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이제 이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법원은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며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 차장과 변호사에게 각각 300만원, 금고 법인에도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호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죠. 세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대법원뿐이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2026년 1월 8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선포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뒤집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대법원이 주목한 법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지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정보를 외부로 제공받은 제3자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사장과 차장은 금고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취급자이기에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몸통과 손발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금고가 하나의 몸통이라면 임직원은 그 손발입니다. 손이 자기 몸속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낸 것을 외부인이 정보를 건네받은 범죄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변호사에게도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고 내부의 활용 자체가 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달받은 변호사 역시 해당 법 조항이 말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완전한 승리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반쪽짜리 무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이들의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일 뿐이었거든요. 그럼 남은 죗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했지만 금융거래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은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처럼 행위의 정당성보다 절차의 엄격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뼈아픕니다. 아무리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을 밝히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결과가 옳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할수록 감정보다는 법이 정한 문서 제출 명령 같은 정당한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전문가와 상의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상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